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무엇일까요? 주거용 말고 업무용 또는 또한 상가 같은 경우를 투자할 때 수익률을 굉장히 따지게 됐잖아요. 근데 수익률의 함정이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수익률의 상관관계와 또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저금리예요. 저금리지만 수익률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을 때 대출이 요새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하도 저금리다 보니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나 건물담보대출을 보면 3% 정도 돼요. 거기다가 또 법인에 대한 그 담보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약 3%라고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좀 투자를 할까요? 최소한 은행 담보대출보다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약 3%면 5%, 2배면 좋겠지만 요새 경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5% 정도면 좋겠지만 5% 안 되는 것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 쳐도 은행 담보대출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상가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고, 오히려 안 좋을 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았을 때 팔고 안 좋았을 때 구입을 해서 좋았을 때 파는 투자 습관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단지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세요. 주택과 틀리게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수익률도 자기만의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습득하시고, 부동산이나 부장사무실에서 말하는 수익률 계산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리시고 워낙 복잡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까요? 연간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 원금을 나누고 또한 100을 곱하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연간 수익률이라는 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월세 수익률에서 부대 비용 나가는 것들이 기존적으로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전율이 상가보다는 굉장히 빨라요. 주택보다도 빠르고 1년 미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실이 안 났다는 조건하에, 같은 조건하에 말씀드려보면 12개월치 월세를 받아도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주택 같은 경우에 2년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오피스텔은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정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도 12월치 월세를 받아도 부동산 중개비나 또한 도배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도배 장판이 노후화되거나 또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한 옵션 같은 경우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노후화되면 고정 비용으로 해가지고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계산을 하는 게 월세 12월치 중에 한 달 이상을 빼놓으셔야 돼요. 빼놓으셔야지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총 수익 금액이 됩니다. 여기다 복잡하게 세금에 대한 거는 좀 별도로 보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설명은 추후에 드리고요. 그 상태에서 보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태에서도 상가 수익률이 담보대출 비율보다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더 적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금액을 높게 받거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4%만 넘어가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4%가 안 된다는 거는 결론은 투자 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건데 돌아다니다 보면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익률이 형편없게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1층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환산할 줄 알면은 통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가 지금 매매가가 적당가인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신규로 나오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나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대부분. 근데 신규로 들어갔을 때는요 분양가도 비싸고 처음에 월세도 처음에는 세게 받습니다. 처음에 세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사람도 센지 알면서도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추후 시간이 지나면 권리금은 생기고요 월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가는 크게 안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 지역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재 눕는 그 월세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고평가밖에 지금 받고 있나 아니면 평균치 이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단한 10%에서 20% 정도를 싸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평균가보다 10%나 20% 이상 높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비싸게도 살 수 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도 살 수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수익률의 그 함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세를 시세 대비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현재 내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내가 평균가를 받고 있냐 너무 과하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느냐에 따라 매매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수익률들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수익률의 함정과 수익률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서도 부동산 투자, 수익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